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까지 예. 봄날의 곰님의 여행기 여행기. 네, 예. 열심히 탐방기, 미국 탐방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행을 하긴 한 거지만 예. 실질적인 여행이 아니라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투자를 위해서 갔던 그죠. 온 거잖아요. 탐방이죠. 네, 예, 사실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보고. 큰 이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셨던 건데, 자 그러면은 뭔가요? 버크셔 서웨이를 봤으니 이제 버크셔 서웨이에 대해서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알던 거랑은 좀 제가 알던 거랑은 다른 이제 모습을 좀 보고 와가지고 네네. 예, 이제 그걸 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 국민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임져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근데 뭐 그게 그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예. 상장된 기업만 놓고 보면 예. 떠오르는 건 인바디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인바디밖에 없는데 이제 비만을 말씀드린 건 이제 그거죠. 버크셔 서웨이가 책임져야 되는 건 이제 일단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라는 회사 때문이죠. 네. 비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운동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건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먹지를 말아야 빠지는데 운동은 이제 빠지는 것보다 유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하죠. 건강해지는 거지 살 빠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먹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 고단백질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최낙원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음식에서 그분 글을 열심히 보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죠. 최낙원 선생님이라고 맛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저술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맛과 향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뭐 지금은 뭐 관련 뭐 교수님이세요? 뭐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 아닙니다.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롯데선가 근무하시다가 그냥 씨앗스라는 이제 조미료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후에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제 회사를 내셨어요. 연구소 뭐 이런 걸 내셨어요. 만연구소예요 그러면은? 건강연구소예요? 만연구소라고 봐야겠죠. 만연구소. 예. 근데 이제 뭐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맛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또 이제 그분 얘기 보면 이제 신기한 게 이거죠. 맛이라는 건 5가지밖에 없다. 심맛단맛 이런 거. 네. 그리고 나머지 향기다. 향기다. 이제 맛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은 환상이다. 뇌가 느끼는. 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쓴맛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사람이 먹고 죽을 것 같은 건 이제 쓴맛이니까. 뭐 실제로 뭐 코가 막히면 아무런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맛을 갖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있답니다.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짠맛과 단맛이랍니다. 짠맛, 단맛.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짠맛. 짠단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맛에. 근데 이제 미국 음식을 먹어보면 딱 2가지가 그냥 입에 탁 안 닿습니다. 뭐냐면 너무 짜고 너무 달아요. 네네. 근데 이걸 반복으로 먹으면 맛있다. 엄청 맛있는 겁니다. 미치도록 맛있죠. 네네. 그 이제 보면 이제 그 저걸 2개 같이 줍니다. 그 미국에서 햄버거 시켜 보니까 거의 항상 나오는 거죠. 그냥 포테토 칩. 포테토. 예. 소금을 엄청 많이 쳐져 있어요. 네. 쳐져 있고 그 옆에 엄청나게 다른 코카콜라가 같이 나오죠. 단짠이죠. 토마토 케첩은 안 나와? 토마토 케첩 나오는데 토마토 그렇게 많이 안다니까. 토마토 케첩은 거기에 이제 5가지 맛 중에 하나인 저게 들어있죠. 거기 안에는 MSG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3개 합쳐져 있는 거죠. 사실상 합쳐져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단짠이 섞여 있는 거죠. 짠단? 네. 그러니까 이제 짠맛은 원래 많이 먹었다 치고 거기다 단맛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콜라가 나쁜 것이 아니고 천하관 선생님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콜라가 뭐에 나쁜 거냐? 아니다. 문제는 미치도록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하긴 뭐 워렌 버핏은 평생 어쨌든 콜라를 먹고 있는데 건강하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세상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걸 먹으면 뚝대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고지혈증이나 나쁜 소리 아닙니다. 뭐 안 먹어도 고지혈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병이 생기는데 이게 일단은 코카콜라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만약에 쓰다면은 사람들이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많이 안 먹을 거니까. 근데 쓰지 않고 너무나 맛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먹을 때 과도하게 먹었고 사람들이 문제 생긴다는 것이고 거기다 짠맛까지 섞으면 더 문제 된다. 네, 그렇게 되니까 워렌 버핏은 이제 미국의 비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왜요? 코카콜라 주인이잖아요. 코카콜라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주인 옛날부터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하죠. 입장에서는. 거기다 하인즈까지 먹었죠. 네. 아 거기 또 음식 소스 단짠의 또 왕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포크쇼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게 다이어트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못하는 그 음식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가요? 그러면은? 아 뭐 여기 제가 말하는 모든 관점은 이제 뭐랄까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아니고. 못하게 하는 그 음식점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건 영원 불멸이니 이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뭐 못한다면 인간의 본성에 투자해야 된다 정도로 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인간의 본성은 짠단을 좋아하고 네. 그런 것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 도박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그 짜릿함은 어쩔 수 없죠. 강원랜드는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싸게만 사면은. 근데 네. 파라다이스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경쟁이 깨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나 뭐 G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사실은 제일 추잡한 나라죠. 동양에서 추잡한 나라가 아니라고 저희 말하지만 동양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도박을 열어둔 나라는 한국하고 마카오뿐이었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그 빠찌코는 뭐예요? 그건 빠찡코죠. 아 그건 스포츠 게임이고 이렇게 저희는 정말 이렇게 룰렛 돌리고 막. 네. 빠찡코보다 룰렛이나 룰렛 이렇게 바카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넘쳐나죠 한국에. 그러니까 외국인 상대로만 하게 만들어놨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희 워커힐 호텔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미군 상대로 해가지고 외화벌이를 위해서 네. 한 달에 하고 있었고 그 이제 파라다이스 넘어가고 GK도 생기고 네. 여기저기 요새 생기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최종 강원랜드 들어왔죠. 그 게임 업체들은 어떤 게임이요? 그 뭐 카지노 게임 만드는 그런 카지노 그 게임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상장돼. 오, 그렇죠. W 있죠. 게임즈인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되게 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들 때문에 거기 수출하는 이제 업체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자칠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쪽도. 아,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런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한 게 지금 여기 왔는데 해외의 나라들도 뭐 일본도 이거 풀어주거든요 이제 카지노를.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아직도 뭐랄까 자기네 국가에는 차마 이걸 못 들여놓겠다.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죠. 근데 중국은 풀면 엄청날 것 같은데 걔들 워낙 도박을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중국 쪽이 뭐 걔들 뭐 한국말 할까요? 그래요? 마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저희 고스톱 옛날에? 아니 그렇긴 한데 개싸움? 걔네들 보면 항상 마작하고 그런 거 보면 항상 나와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면 나오죠. 네. 걔네들도 분명히 검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뜻이지 않나? 저희도 옛날에 고스톱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화나 그런 거에 그런 장면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공산당인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치면 사회적으로 정말 이제 할 텐데도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가 보네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말씀드려보면은 그 코카콜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갔는데 콜라보다 물이 비싸더라고요. 아 그때 얘기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런 거죠.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죠. 아 코카콜라야말로 정말 혁신 기업이구나. 왜? 이유는 코카콜라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온갖 재료들과 네. 설탕과 뭐 까만색을 만드는 카라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거기 이산화탄소 밀어넣어야 되죠. 네. 여러 가지 공정과 힘이 들지 않습니까? 네. 기본으로 물을 집어넣죠. 네. 근데 코카콜라보다 물이 더 비쌉니다. 네. 똑같은 병에다 물 담아서 팔면은 네. 원가는 더 싸거든요. 근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게 왜 혁신이에요? 투자한테 혁신이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설득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콜라가 1달러면은 물은 4.5달러예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요? 예. 뭐 한
콜라가 1달러면 한 뭐 2달러에도 팔고 그러니까 하는데 콜라가 1달러면은 물은 한 1.5달러 그 정도 뭐 되는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4.5달러나 된다고요? 제가 사 먹었던 건 제일 비싼 물은. 그러니까 어쨌든 콜라가 1,000원인데 물이 4,500원이라는 얘기잖아. 단순히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이 비싼 것도 우리나라에 있긴 있죠. 여기저기 네. 가격이 있는데 수입된 그런 물들 중에서는 이제 무슨 뭐 프랑스 어디서 뭐 해서 에비앙스 뭐 이런 거 그 회사랑 다르죠. 이거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좀 비싼 데도 평균을 있는데. 얘기하지 평균을. 아니 평균은 모르세요. 미국 사람이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해도 이제 우리나라도 왜 그 콜라가 1,000원, 1,500원, 800원? 에서 1,000원 정도 하나? 근데 그냥 그쵸, 일반 그쵸. 그 삼다수 그런 거 한 6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콜라가 1달러면은 그냥 물은 한 1.5달러 이 정도 그렇게 그래서 비싸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비싸요. 4.5달러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별 생각 없이 먹다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 4,500원이야 물이? 근데 콜라 옆에 더 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외국인이네. 저요? 그렇죠. 외국 관광객이네. 그러니까 저 외국 관광객 뒤집어 단가도 모르고. 단가도 근데 모르죠. 써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몇 달러. 설마 했죠.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 물이 뭐 분명히 비싸 마음서. 집을 때 거기 분명히 몇 달러 뭐 1.5, 4.5라고 이렇게 써 있었을 텐데. 그렇죠. 계산하다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나 참. 그 먹으면서 느낀 게 야 이게 혁신 기업이다. 또 그러니까 혁신이란 게 특별한 거 없이 일단 자기 원재료를 제일 어차피 병은 들어가니까 네. 병 플러스 물 집어넣고 거기다 여러 가지 첨가해야 되는데 첨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걸 더 비싸게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소비자 설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납득을 시킨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정한 능력이 있다 얘네는. 워렌 버핏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사람들이 영원히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 그건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이 설득력이 있다. 그걸 설득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스토리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스토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야 진짜 이게 투자의 귀재시라고 하던데 뭐 그런 부분 말씀 맞는 것 같다. 이런 회사에 장기간 투자하는 걸 보니까 네네. 예, 뭐 경쟁자도 없고 그쵸. 오히려 조금씩 다 쳐내고서 더 싸구려 갖다 더 비싸게 팔아먹을 능력이 있으니 펩시는 있잖아 근데. 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는 서로 그 엄청나게 경쟁하고 그쵸. 점유율도 둘이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펩시도 생수를 팔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가서 펩시 생수를 먹고 지냈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아 둘 다 콜라를 팔다가 더 비싼 생수를 파는 거죠. 근데 원가는 더 싸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4.5달러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물이 그 싼 거 그 싸겠죠. 코카콜라에서 만든 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코카콜라에서 만든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물이에요. 그 옆에 코카콜라를 팔고 있었어요. 그 코카콜라 있고 그 옆에 있는데 둘 다 코카콜라로 찍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에는 안 찍혀 있죠. 아니, 뒤에 보면 제조원이 코카콜라 돼 있죠. 코카콜라 컴퍼니. 앞에 다른 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야 어떻게 콜라보다 물이 비싸는데 코카콜라 거였어요. 보면서 야 이 회사 진짜 안 망하겠구나. 끝내주는 걸 원권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떻게 설득했을까? 네. 사람들을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 생각할 때 이렇게 뭐랄까 독점력과 설득력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예,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코카콜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코카콜라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건 이제 다이어트는 거기서 지내버리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카고 다닐 때 네. 도로가 다 썩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로는 무너지고 철도도 무너지고 페인트도 못 칠하고 부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미국이 이제 뭐 기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막 뭐 파여나갈 것이다. 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못 해요. 걔네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네, 돈 있으면은 옛날에 했죠. 미국이 부자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맞는데 부자는 맞을 건데 옛날에 부자 쌓아둔 거지. 지금은 이제 각 도시들이 전부 다 빚에 찍어 눌려져 가지고 어떻게 옴싹달싹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다? 뭐 앞으로도 돈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 네. 많은 주하고 걔들은 이제 쏟아부을 수 있겠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 네. 그쪽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러스트벨트 인구가 또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북동부 쪽에 그쪽엔 좀 트럼프가 생각하는 양만큼 미국에서 설비차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간 산업 투자가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제 철강제 회사들 투자할 때 한 반쯤은 좀 감하고서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몇 조 달러 투자한다. 여기서 말하는 철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철강 회사를 말하나요? 미국 그렇죠. 철강 회사를 우리나라 말하나요? 투자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회사를 투자를 할 때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향후에 이제 뭐 무역 분쟁 다 끝나고 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제 이제 부흥에서 또 돈을 주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주로 갈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뭐 미국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겠죠. 네. 두산 마켓이 저희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그렇죠. 두산 인프라 코어도 상장이 돼 있고 네. 전부 다 이제 미국 설비 투자가 테마주가 될 수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예상하는 것과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볼 때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힘들 것 같다. 예, 그 정도까지 쳐다보니 여기저기 전부 다 부도난 도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자기가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돈 쓰는 거 얼마 안 됩니다. 4천억 달러, 2천억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 정부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다 빌려야 되는 건데 이 부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개판 날 것이다. 그럼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 아니면 민간 기업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민간 채권 시장에 팔아야 돼요. 자기 채권을.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막 부도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채권 더 늘리면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걔는 뭐 주 정부가 각자의 나라니까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예, 네. 시도 자기가 나라처럼 생각하고 돌리다 보니까 네. 거기 시장이 정말 셀 것 같습니다. 부도나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은 뭐 경찰도 없고 소방서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막 선생님 잘라버리고. 그렇게까지. 막 잘라버려요 공무원들을. 아니 그건 아닌데 설마 경찰. 또 자르겠죠. 돈이 정 떨어져가면 선생님들 막 잘라버렸으니까. 선생님이 그렇지만 경찰까지 자르기는 돈 좀 떨어지면. 정말 막장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 자치경찰제 하는 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기는. 네. 뭐 그건 니네 나라고 여기 우리나라니까 니네 나라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면은 거기서 줄어들고. 그렇죠. 영화에 네. 보면 뭐 경찰청장 하는데 그게 되게 막 파워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이해가 가더라고요. 완전히 따로 노는구나 여기는. 그 덕분에 저렇게 되는구만. 그러니까 저희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였습니다. 일단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다시 철강 좀 돌아왔을 때, 네, 철강하고 이제 이런 거 투자할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보면 이제 그 강관, 관관, 네. 강관이라고 있죠. 그 네. 파이프관 이런 건 그렇죠. 잘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 깔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깔아놓은 것들은 폭발해버릴 거니까 진짜로. 지금 위의 상황을 보면은 네. 밑에 묻힌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향후에 셰일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뭐 안 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크셔 거기 갔을 때 옆에 보니까 가스 저장고가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가스하고 이런 가스. 예,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 수입하고 밑으로 남쪽으로 네. 하고 동쪽으로 하고 이런 것들 이제 걔네 선로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거기도 있더라고요. 버크셔에도. 오마하에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많이 깔고 있구나 역시.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세아제강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래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수입 못하게 하려고 막 근데 못하고 세아 제강이 미국과 연관이 큰가요? 수출을 좀 하죠. 그러니까 강관. 수출을 좀 한다는 것과 예. 연관이 있다는 것은 좀 또 다른 개념이긴 하잖아요. 많이 수출합니다. 미국에. 예, 쿼터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 수출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미국에도 공장을 또 크게 졌습니다. 걔네들이. 예, 수출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였으니까 올해 좀 새로 지은 공장 뭐 이런 것들 돌아가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 보면 어쨌든 설비 투자할 때 뭐 다리 놓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낼 놈이 있으니까 C가 아니고 그거는 뭐 상업적 투자니까 MLP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MLP? 예, MLP. 그게 뭐야? MLP? 마스터 리더 뭔가 갖고 걔네가 일종의 ETF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뭐 ETF 뭐 이런 건데 그 저희 같으면 이제 가스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륙을 형태로 한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부 이런 거죠. 부산서부터 저희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가스관을 묻은 거예요. 네. 그럼 저희 가스 공사에서 이런 게 막 묻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쪼개가지고 뭐 한국서부터 북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 이제 가스관 1호 MLP 이렇게 갖고 팔아먹는 겁니다. 주식을 올리는 거죠.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 배당을 돈 남는 걸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줄게. 구역을 상장을 시켰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거기서 버는 돈은 줄게 뭐 리츠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저렇게 깔면은 저것도 가능하겠네 진짜. 그 전에 보기 전까지 잘 몰랐었어요. 보고서 이게 그거구만. 가스관 이제 그
저장 중간 이제 가압 펌프장 이런 거겠죠 아마도. 네. 이제 중간에 이제 대륙을 횡단하려면 어쨌든 펌프질 미국은 워낙 해야 나라가 크니까. 네, 펌프질. 저희 같으면 이제 부산서부터 서울 하면 그것도 먼데 거기 네. 거기는 뭐 그것보다 엄청 더 머니까요. 네, 그렇죠. 네. 중간에 걔네들은 그 정도면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동네 버스 타고 다니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 나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저 비행기 타다가 시차 다시 시계 조정해야 되고.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 되게 난감한 나라죠. 네. 문화가 다르고 크게 다르니까 그런 이제 그 MLP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가서 보고서 이제 이게 그거구만. 중간에 기름하고 가스하고 밀어주면서 가압 펌프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랑 이제 그 라인을 상장해가지고 돈을 벌어먹을 수 있겠구나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게 기반시설 투자라면 이쪽은 좀 하겠구나 다른 것보다 정부에서 좀 열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은 자기가 상장해갖고 벌면 되니까 벌어가지고 조성해갖고 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겠네 그래서 세아제강이 거기에 연관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제 보도도 농심도 되게 농심 그건 약간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미국에서 농심 신라면 블랙 신라면 먹었다고. 맞습니다. 라면 들고 나왔는데 뒤에서 어떤 그 백인 아줌마가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아줌마 이렇게 말했더니 당신 이거 먹어본 적 있어? 하고 저희 갔던 동료가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 나 이거 되게 좋아해 많이 먹었어 이러는 겁니다. 되게 놀랐습니다. 야 이걸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찾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 매장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아니면 그냥 뭐 한 두 박스 뭐 이 정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많이 먹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 아줌마가 특이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보니까 얘네들 한국인 같은 데를 입서비스 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라면을 사러 갔을 때 네. 걔네 그 라면 말고 옆에 일본 라면이 있었습니다. 일본 라면은 근데 너무 저기 하지 않나? 어떤요? 비자극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팔린다는 거죠. 네, 그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저희는 이제 식품회사 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국내 기업을 알고 있지 않겠습습니까? 네. 국내 기업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에 노령화가 시작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인구가 아예 줄어드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국내 안 먹으니까 수출은 이미 돌아섰거든요. 저희도 오리온제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중국 초코파이 팔아가지고 막 날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거의 원료가 사실 일본 기업들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아지노모토나 뭐 이런 데들 막 나가는데 그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는 못했는데 일본 라면 회사가 뭐지 도대체 저게?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꽤 많습니다. 월마트에 엄청 큰 공간을 갖고 있어요. 라면을 많이 먹는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먹었는데 걔네 멕시코 음식 많이 먹더라고요. 멕시코. 네,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 먹는데 뭐 멕시코 음식 타코벨리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투자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농심은 너무 작고 일본 라면 파는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도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그 회사가 뭘까 찾아보는 것도 되게 이제 재밌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심은 그냥 말만 하고 투자는 안 하는 거로? 농심을 기화로 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는 그렇게 치면 거꾸로 보면 네.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출이 거의 안 하고 있으니 얘들은 수출을 갈수록 더 많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월마트를 봤는데 부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딨나. 근데 일본 라면은 대체 뭐 거대한 그 부스 한 칸을 거의 다 먹고 있더라고요. 종류별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체 어떤 놈이 미국에다 그렇게 라면을 많이 팔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올 때. 그래서 이거 원래 수출이 안 되거든요. 일본 사람 중에 한 명도 한 2명 봤나? 근데 일본 사람이 사 먹는 것 같진 않고 양을 보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사는 뭐 동양계 다른 사람이든 뭐든 누군가가 사갖고 많이 대량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볼 때 되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이겠습니다. 뭐요? 나빴던 건 뭐냐면 텔레비가 쌉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넓히 얘기하긴 했었죠. 너무 쌉니다. 싸다 그렇게 쌀 수 있을까? 뭐 50인치가 뭐 이렇게 50만 원, 뭐 그 이하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계 자체 생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자체 생산의 자체 브랜드라고 했었잖아요. PB 말고 이제 중국제 TCL인가 회사가 그 중국 회사 제품인 거예요? 네, 중국 회사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싼 중국 회사 그리고 옆에 뭐 삼성하고 LG가 있습니다. 얼마인 거예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한 50만 원, 100만 원. 삼성전자는 1,000달러고 그거는 500달러고 뭐 이렇단 그렇죠. 뜻이잖아요. 뭐 품질이 떨어지겠죠.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야 뭐 그렇겠죠. 하지만 예, 뭐 그 자체는 뭐 몇 년 동안은 별 무리 없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게 문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뭐 유명한 회사겠죠. 거기 중국에서 아무래도 TCL 회사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짠다면은 텔레비전 업을 한다면은 업에 투자한다면은 저 회사도 주의 있게 봐야 되겠구나. 미국 코스트코에서 저렇게 팔면은 저게 삼성이 언제까지 고가 전략을 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소니 잡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소니는 고가에 좋은 물건을 팔았고 삼성과 LG는 싸구려 물건을 갖다가 대량으로 덤핑하다가 결국엔 소니를 이제 난파시켜버리고 먹은 거니까. 네. 그 중국에서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를 주의 있게 보는 게 되게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전 쪽에는 지금 말한 그 회사가 싸게 지금 팔고 있는 TCL TV를 팔고 있는 그 중국 회사다. 그 그렇죠.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TCL로 저는 그때 봤는데 그 TCL 회사를 찾아서 상장이 돼 있다면 한번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의 위협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도 TCL 거 들어와 있네요. 저희가 어떻게 일본을 잡아먹었는가 우리가. 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중국한테 똑같이 잡아먹히겠다. 네. 그래서 어찌 바라보면 텔레비전 업종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텔레비전. 네, 큰일 났겠구나.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TV를 파는 곳이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인데 그에 대한 하청 부품 업체들이 있죠. 여하튼간에 걔네들은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비중이 그 회사에서 걔네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걸 알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파주가 있죠. 그렇긴 한데 LG 디스플레이는 TV를 파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파는 거니까 전 세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파는데 디스플레이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뭐 어차피 LG 투자하진 않으니까 상관없고.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파주 근처에 이제 부동산 사는 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큰데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보면 이제 그 후에 다 좀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자료를요. 벤에서 찾아봤을 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중국 애들 계속 투자를 해요. 끊임없이. 미쳤다는 게 그 돈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죠. 90%까지 투자비를. 오호.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야. 지방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그 돈 갖고 지르는 건데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진짜 게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친 척하고 돈 지르니까 정말 위험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들 막 사갖고 쓰는데 되게 속상할 것 같긴 해요. 가서 봤을 때 느꼈던 미국 애들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미국 이제 본토민들이 왜냐면 이제 자기네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제 뭐 갔을 때 해외 물건들이 조금씩 와 있는 게 아니고 막 왕창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비싼 제품들, 전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쓸렸다고 봐야죠. 일본한테 쓸렸다가 그다음 한국한테 쓸렸다가 중국이 들어와갖고 확 점령하고 다니니까 일자리를 사라지고 일단 그 슬픔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삼성, LG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하이얼 들어오면 신기한데 쟤네 어떻게 중국 짝퉁인가봐 뭐 이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쓸려버려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구나. 누가? 한국이. 예, 잘못 보이면 저거 얼마나 또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지랄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서 현대차가 과연 장사 잘 할 수 있을까? 네. 기아차는 괜찮은 거야? 봤는데 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마하에서는 사람이 너무 큰 겁니다. 다들. 그렇죠. 네. 다들 커갖고 SUV가 잘 팔 수밖에 없겠네. SUV가 없어갖고 나라가 망한다. 막 회사가 망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등치가 정말 크구나. 근데 SUV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웬만하면 SUV도 다 만들지 않나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한국 SUV는 작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ABC, ABCD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큰 차가 필요한데
걔들 이제 그 오마하 같은 데는 이제 되게 큰 차를 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등치가 커요. 거기 분들은.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북동부를 가니까 거기 등치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약간 한 등치 다르니까 이제 거기 생각이 드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러스트벨트는 좀 못 살고, 왜냐면 러스트벨트가 전부 다 민주당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썬벨트나 아니면 이제 석유 나는 지역들이 잘 나가는데 네. 거기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SUV를 많이 탈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데는 좀 조그만 차 타니까 현대차가 좀 더 8, 9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적겠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SUV가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향후에 현대차가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눈을 쳐다봤는데 도요타는 정말 많더라고요. 혼다하고 스바루도 많이 보이고. 근데 네.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다 어디에 팔리고 있는 거지? 이 차가 현대차 팔린다고 했는데 공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에 그것도. 그렇죠. 뭐 큰 나라에 뭐 어딘가 점 하나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좋다 했는데 딱 한 대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근데 워낙 경쟁차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민족 다 인종처럼. 네, 다민족 다인종. 얘기하신 현대자동차의 특별 브랜드 하나가 눈에 오히려 하나 발견된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현대차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자체가 아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마어마한. 그렇죠. 편협된 생각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안 팔리고, 거기서 신기했던 거는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특히 기아 소울.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기아차가 분명히 점유율 낮을 건데 현대차가 딴 데 많이 팔리나? 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근래 기아차 좀 많이 팔렸나? 소울하고 K5? 네. 오히려 소나타가 아제라죠 아마 거기 이름이. 근데 이제 소나타류는 안 보이고 K5류하고 소울이 좀 많이 팔린 것을 확인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페도 생각보다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산타페. 네, 산타페도 보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외제 차들하고 비하니까 좀 작고, 한국에서 보는 산타페보다 좀 덩치가 좀 큰 느낌이더라고요. 거기 스토리에서 그런가, 아니면 맥스 크루즈를 거기 산타페라고 파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맥스 크루즈? 예, 한국에 이제 그 산타페 좀 더 크게 만든 걸 맥스 크루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런 게 아닌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만약에 제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은 고민은 저걸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회사? 콘크리트? 예. 왜요? 콘크리트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콘크리트 회사를 콘크리트가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콘크리트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미국에 만약에 다음에 투자를 이제 그 미국에서 저걸 한다고 한다면은 네. 뭐랄까요? 기반시설 투자한다 하면은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저기 뜯어갖고 다시 도로 같은 걸 좀 놔야 될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스콘으로 안 하고 콘크리트로 이제 포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그게 더 오래 가는가 봐요. 걔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볼 때 콘크리트는 어차피 수입이 안 되거든요. 너무 단가는 낮고 무거우니까. 그래서 금방 쓰게 되니까 콘크리트 회사를 투자하는 걸 한번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미콘 회사를 투자하던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근래에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알지 않겠습니까? 네. 구글하고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를 압니다. 도미노. 예. 뭐 어느 쪽이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 투자자가. 예. 그건 언제 샀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상장하고 지금까지. 상장하고. 예. 상장 같이 했거든요. 2004년에. 그런가요? 예. 저도 몰랐는데 근래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상장하고 같이 주까지 올라온 걸 보니까 도미노 피자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은 구글인 거예요? 아니면 알파벳인 거예요? 구글이라고 치면 이제 알파벳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 주가가 이제 저것보다 덜 올랐더라고요. 도미노 피자보다. 그래요? 예. 저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회사도 있어요. 더 무시무시한 회사는 메리어트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그러니까 호텔. 예, 거기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올랐다는 표현하니까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 한 100 올랐으면은 네. 뭐 피자는 한 110? 어. 그리고 이제 그 도미노 그 위에 있는 이제 메리어트는 140? 뭐 이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세상 이제 모든 걸 뒤엎을 만큼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세상도 바꾸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시전하더라고요. 도미노 피자가. 그리고 이제 메리어트는 동일 시기에는 안 되고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네. 근데 이제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로 보게 되면은 구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네.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참 세상이 다른 걸 살 수 있나? 야, 이게 우리가 꼭 최첨단과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하지 말고 피자 장사가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워렌 버핏의 투자가 그럼 맞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전통 산업만 흔히 말하는 굴뚝 산업만 하고 있다라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아마존은 이제 넘사벽이더라고요. 아마존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알파벳도 위대한 회사인데 아마존만 위대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초기에 올라간 폭을 갖다가 도미노 피자가 따라잡은 거고 대단하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한 2, 3등 합니다. 그 호텔 업계에서. 네. 글로벌. 근데 이제 걔네가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이제 성장한 속도를 보게 되면은 구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만. 메리어트 호텔은 순수한 호텔업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뭐 신라 호텔이지만 사실은 호텔업이 아니라 면세점 사업으로 돈 버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호텔업으로만 이제 봤는데, 그 이제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예,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좀 옛날엔 좀 분들한테 좀 말씀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지적재산권? 네. 이런 거가 지금 시대의 대세 아니냐. 아마존을 워렌 버핏이 사는 상황인데 네. 당신은 왜 전통산업만 투자하려고 하냐. 이제 그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버핏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물장사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근데 좀 전에 이제 얘기는 버핏도 아마존을 사는데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큰 돈을 들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버핏 전체 자금에. 네. 조그만 자금을 집어넣은 것이고 진짜 큰 돈은 아직도 뭐 전통 산업에 많이 투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업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이죠.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새롭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 얘기 그때 했었나 아니면 안 했었나 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다. 그렇죠. 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적절한 가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싼 가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죠. 네. 가치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전 문어발 기업 아니겠습니까? 워렌 버핏 회사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회사가 왜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또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얻은 통찰력, 제 나름대로 통찰력 이런 겁니다. 일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하면 망합니다. 네. 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다 허락한다고 나가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피자 회사입니다. 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떼돈을 벌어가 돈 엄청 많은데 이제 경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다 하려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 인수했다. 그럼 거의 망하죠. 왜냐하면 이제 피자 만드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핸드폰을 하면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기 팔아서 떼돈 번 다음에 그걸로 건설사를 인수한다. 이러면 이제 망하죠. 왜냐면 두 개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제 회사 하려고 지금 어떤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전 어떤 회사인지 모릅니다. 저도 회사 명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이제 그거죠. 버핏이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산 배분자하고 사업가하고 다르다. 사업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지 자산 배분 전문가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을 갖다가 돌리는 게 낫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랑 어느 이렇게 왕 회장님 계실 때는 달랐죠. 그때는 네, 모든 게 다 네. 시작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전문화되고 난 이후에는 한 부분에 A라는 부분에서 이긴다고 1등 한다고 해서 네. B나 C 부분에 진출하면은 죽는구나. 아, 그렇지만 네. 전문적으로 자담 배분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살아남는 것들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도 있겠구나. 아, 네, 네. 예, 그 버핏 그룹을 보면서 향후의 그룹은 경영자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룹이 만들어진다면은 향후에 대형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자산 배분자들이 끌어모아서 네. 예, 그런 괴물이 나오지 않을까. 시너지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끌어모은. 음. 생각해보면 버핏의 회사는 시너지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비행기 회사는 비행기 회사대로 지가 열심히 살고 네. 클레이튼 홈즈라는 집 만드는 회사는 집 만드는 열심히 살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지가 열심히 살고 되게 조그맣고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자기 자회사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고 이제 좀 덩치가 있는 애들은 거의 버크셔는 신경 안 쓰고 지가 할 길을 지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산 배분자가 만들어 놓은 회사는 그런 게 신경 안 쓰구나.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회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제 기대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근본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시너지 따위 신경 안 쓰고 가는 것이 더 옳은 투자가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바라보면 해외에다 뭐 딴 거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투자하면 안 되겠다. 해외에 딴 걸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자인 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기업을 보는 겁니다. 기업의 회장님이 계신데 회장이 뭐 전선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그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살 길은 수출이다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수출까지 괜찮은데 네. 뭐 국내에서 열심히 전선을 만든 회사인데 회장이 그래서 네. 다각화를 해야 된다 해갖고 해외에다가 리조트를 짓는다. 네. 아니 뭐 이상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겠다 대든다. 네. 이러면 이제 그런 데는 돈 빼야 된다는 거죠. 어.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자꾸 이런 회사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죠? 뭐 이게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산 배분자가 움직이는 회사 같으면 괜찮겠죠. 네. 근데 자산 배분자는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니까 네, 그분이 네. 아니시고 이제 일반적인 경영자가 뭔가 다가 나선다. 그러면 절대 그런 회사는 이제 투자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네. 또 이제 하나 이제 이번에 얻은 이제 인사이트라 하겠습니다. 이제 또 노던 벌링턴 산타페? 네네. 예, 그걸 보면서 이제 한번 느끼는 것이 독점을 아름답구나. 철도 회사도 저렇게 독점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네. 거의 다 죽고 남은 거 마지막 남은 거지 그 최후의 승자를 이제 버핏이 또 가져온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은 버핏을 벗어나기 쉽지 않겠구나. 콜라도 옆에 있고 케찹을 뿌려 먹으면은 먹다 보면 뭐 버핏이 만든 음료와 그걸 먹고 버핏이 만든 보험사에 보험을 든 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그 회사 만든 부품을 또 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연관돼서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뭐 이것저것 회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뭐 투자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기업을 얘기를 했지만 뭐 실질 물론 뭐 지금 뭐 해외 주식 투자도 뭐 실질적으로 HTS를 통해서 하기는 하기도 합니다만 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A주야 뭐 3억이 넘어가니까 힘들어도 B주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인가? 뭐 그때 그 정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주도 보니까 한 20년인가 차트 놓고 보니까 계속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원래는 비주는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만들 때부터 이거는 안 오르는 거고 그냥 취미 삼아서 심시풀이로 해라 그래서 만든 걸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 20년 차트 정도 보니까 오른 거더라고. 그게 엄청나게 나름. 맞습니다. 걔도 그래서 뭐야 이건 내 속으로 그러긴 했었는데 그런 외국 기업엔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고는 좀 전에 얘기한 게 총 4개거든요. 포스코, 세아제약, 농심, 현대자동차 이렇게 4개의 기업을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떠오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고 와서 이제 그 좀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보고 했는데 느낌이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고민하기 싫으시면 그냥 버크셔 비주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크셔 비주만 사면 된다는 게 투자로서 괜찮다?
예, 그냥 이 뜻인가요?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고민 뭐 들어보시면 되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네. 고민을 해보는데 이것저것 고민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버크셔 비주를 갖다 꾸준히 사시면은 차라리 네. 그게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가 보니 이제 버핏의 여러 가지 원칙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구현되고 있으니까 구현되는 네. 회사에 모 회사에 주주가 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이 버크셔 허스웨이 예. 요 했던 이 4번의 방송 예.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했던 말로 다시 그럼 돌아가게 되나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예, 같이 타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인가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버크셔에서 왜나 사라고 네. 그때 무조건 돈 번다고. 그렇죠. 이게 써 있는 걸 보니까 1996년에 시작할 때 24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 이제 200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놀라운 만큼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구조로 보게 되면은 뭐 되게 튼튼하니까. 그 뭐 버크셔 회사의 비주 사시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삼성전자 우를 사시면 됩니다. 아, 왜 삼성전자 우인가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우가 조금 더 배당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배당을 그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이런 표현은 뭐지만 잡주가 돼서 네. 옛날에 뭐 200, 300일 때 감히 꿈도 못 꿨는데 이제 뭐 한 주에 뭐 3만 원, 4만 원 하니. 아니 버크셔도 뭐 3억 좀 합니다. 근데 20만 원 했습니다. 비주는. 어쨌든 걔네는 뭐 액면물 안 하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주식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만 원 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아무나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 기업이 된 거지 본격적으로. 네. 국민 그렇죠. 네. 그 덕분에 저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좀 했는데 분기당 배당을 한 300 얼마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은 대략 한 1,300~400원 정도. 네, 한 주당. 네. 그렇게 줘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한 4% 내외 왔다 갔다 지금. 네. 이게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라. 그렇게 치면 좀 엉뚱한 결론인데 뭐야 지금 열심히 오마하고 시카고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포스코, 세아정, 농심, 현대자동차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를 사라 못하면 그러다가 정모함 그럼 삼성전자를 사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 얘기는 굳이 얘기하면은 좀 이런 말은 웃기지만 이 방송을 들으나 안 받으나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 아니 무슨 펀드를 가입해도 무조건 근데 삼성전자는 무조건 편입돼 있잖아요. 그래 욕 안 먹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결론인데요 이게. 너무 그렇게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할 수 있으면 저희 방송을 듣고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투자를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쩌란 말이냐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네. 버크셔 비주 사세요. 고민되시면 사시면 되고 그거 싫으시면은 삼성전자 사자가 비슷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은 삼성전자 같아서 제 생각엔 버크셔 비를 살려면 달러 환전해야 되고 또 그 환율 차이도 있고 또 배당은 어차피 없구나 걔네들은. 그럼 만약 돈 벌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귀찮거든요. 예. 그럼 삼성전자 사면 뭐 귀찮을 거 전혀 없잖아요. 국내 뭐 약간의 위험은 지지만 뭐 대신 귀찮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상속 문제가 좀 걸리니 나중에 무슨 주주총회 한다고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또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삼성전자 우를 갖고 있으면 연락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건 투표권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니까. 네. 예, 물론 이제 뭐 어떤 우선주는 그래도 투표권이 있는 우선주도 있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 우를 가져야 되는 게 차라리 속편하겠네요. 네, 귀찮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주주총회 한다고 뭐 연락 오고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꾸 선물 주지 않을까 주총 가면은? 선물 때문에 해요. 우리가 네 그렇게 치면 네 삼성전자 우를 차라리 네 하는 것도. 버크셔에 대해서 뭐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주총 가보고 미국 가보고 하면서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미국의 망한 모습만 본다고 하셨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도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의 옛 이제 영광의 산물이죠. 네, 발전해온.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노인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신흥은 제가 못 보고 온 거죠. 오마하라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재미난 그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 중부는 아직 19세기고
미국 이제 북동부라고 해야 될까요? 북동부 시카고 같은데 거기는 20세기고 양쪽 해안 끝에 거기가 21세기라고. 근데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마하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시골이고 사람도 여유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시카고만 가도 좀 달랐고 거기 이제 공업화 시대의 그 영광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가보지 못한 이제 미국 동부 옆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이쪽 뭐 있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LA 쪽이나 이쪽에 이제 애플 있고 이런데 또 다른 느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제 선도해 가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그렇죠. 21세기. 그러니까 거기는 직관만 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하고 버크는 좀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안 맞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도 20세기에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버크시대 근간이라는 것이 콜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승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콜라 이제 덜 먹죠. 덜 먹고 차라리 물을 먹겠다라고 더 비싼 거 팔아먹지. 설득했다고 제가 웃긴 했습니다만 정도로 뭔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미래의 선도적인 것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뒤에 가서 언젠가 이제 버크셔가 이제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전 쪼개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대한 이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버핏이 돌아가시고 나시면은 아마도 이제 그 후예들이 그 유산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길을 찾아서 이합집산해 갖고 이제 비슷한 산업군끼리 모여서 뭐 버크셔 서웨이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회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서 그래서 미래를 다시 가서 한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뉴욕도 한번 가보고 보스턴도 가보고 LA도 가보면은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아까 버크셔를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영광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삼성을 투자하는 것은 21세기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20세기 영광도 참 좋은 것 같고요. 21세기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한번 양쪽 면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어쨌든 결론은 삼성전자인데 지금. 영화도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다는 아니죠. 그건 아는데, 그 사실은 뭐, 저도 삼성전자를 어쨌든 갖고 있는 주주로서, 주주로서. 기쁜 일이긴 하지만 너무 방송이 뻔하게 끝난 듯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뭐 이렇게 굳이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다 갑자기 그런 그 기업을 얘기하면 진정성에 의심이 들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단 이런 방구도 없다 갑자기 그 기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차가 다 썩어가는 게 기억이 나서 또 기차가 썩어가는데 기차 차량을 갖다가 롯데에서 만들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걸 진짜로 갈아엎을까? 갈아엎을 돈이 어디서 나타나면은 저 사겠구나. 기차를 만드는 회사도 여러 개 있지만 현대 롯템도 뭐 나쁘지 않은 회사니까. 저희 지하철 많이 만들거든요, 걔네가. 그렇죠. 뭐 요즘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왜 전철을 다 좋은데 전철 옛날 8명씩 앉게 해서 지금 7명씩 앉게끔 6명씩 앉게끔 하거든요. 옛날 7명씩 앉았는데 새로운 전철들은 2호선 보니까 좀 더 넓게 해놨나 보다. 네. 근데 위에 선반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다 짐을 못 넣게 지금은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가방이나 이렇게 무거우면 물론 이제 거기 올린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올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가방 같은 거 거기 항상 올려놓고 있었었는데 뭐 쓸데없는 불만을 좀 저희 그 방송 듣는 분 중에 혹시 그 설계의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가방 올렸는데 뚝 떨어진 거야. 있는 줄 알고 올렸는데 그래서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방을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방 올렸는데 그냥 허당인 거지.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놀랍네요. 별일이 다 있군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은 그 4주에 걸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여행기 플러스 투자 아이디어 이꼴 삼성전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저희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